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통해서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소개하였는데 공부를 해보셨나요? 네. 그런데 거기서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산지 지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을 텐데 어떤 산들이 기억날까요? 아, 그런 산들이 기억나시는군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산의 산 중에서 혹시 가본 곳이 있었나요? 아, 특별히 어느 곳을 많이 가셨나요? 네, 그럼 그곳에서 어떤 매력적인 것을 느꼈나요? 그걸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안다면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에게 더 매력적인 경과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물론 사회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산지 지형과 그리고 해안 지형에 관계되는 공부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산지 지형과 해안 지형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산의 매력적인 산지 지형부터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중에서 산지 지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학습한 내용들을 여러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지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산지 지형은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산지 지형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장산을 갈 것이고 다음으로는 검정산을 갈 것이고 다음으로는 항령산, 구상 반려암이 있는 곳을 갈 것이며 맨 마지막 도착할 곳은 백양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장산, 검정산, 구상 반려암, 백양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해볼까요? 먼저 장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산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사이에 위치한 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중에서 자기 주변에 장산인 친구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 장산은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러 많은 돌서렁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바위 같은 산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인셀베르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산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산암들 언제부터 만들어졌던 곳이야? 궁금하시겠죠? 약 7천만 년 전에 유무남질 하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 용암, 하쇄류로 이루어진 산이 바로 장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많은 산이란 중에서 장산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장산의 장자는 길장자도 아니고 큰 장자도 아닙니다. 거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장산에 거친 복숭아 아시죠? 복숭아. 복숭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에 의해서 생긴 말. 그래서 돌복숭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거친 복숭아가 많은 산이다. 이래서 장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장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장산에는 우리 주로 남부지방에 여러분들 비목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것처럼 비목나무가 있고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로 돌리는 여기 비목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 흔히 보이는 이런 나무, 사스레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비춰보면 하얀 색깔로 꼭 사람 피부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주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먼 곳에서 나면 나무에 빛이 난다고 하여 강나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들이 장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산에는 아주 낮은 폭포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장상폭포에서 여름철 한낮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여기서 수영을 해보거나 또는 물놀이를 갔던 사람도 간혹 있을 겁니다. 이 장상폭포와 더불어서 장상폭포 근처에는 폭포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암자인데 이 산수유 매우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이 장산에 어울러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장산에는 우리가 한 번도 이게 군대로 인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인데요. 매년 10월에만 이 장산에서 장산제라는 전통제가 열려서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장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장산 대천공원과 그리고 장산에 무수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무에서 산림 욕장을 할 수 있고 숲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가깝게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멀리로는 송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두들 가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장산, 산지 지형 주변에서 바다 지형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행은 잘하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 여행을 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는 무슨 산이라고 했죠? 네, 검정산. 맞습니다. 자, 검정산은 신화가 잠든 바위산 검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산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검정구에 있습니다. 약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며 마그마가 있죠. 그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하강암인데 이 하강암이 여러분들 용기와 침강 배우셨죠? 그래서 솟아올란 용기를 해서 만들어진 산인데 이 금정산이 부산에서의 뿌리를 이루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정산에는 여기 보이시죠? 뾰족뾰족한 기암 절벽도 아주 많고 이런 절벽 있죠.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이 바위들을 갖다가 인셀베르그라고 한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말할 때, 저 바위가 뾰족뾰족하네. 이러면, 인셀베르그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 두 번째 보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바위가 꼭 층층이 쌓은 것처럼 보이시죠? 이것을 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금정산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한 나마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바위인데 여기 보시면 온폭 파인 데가 있죠. 이 온폭 파인 데가 샘처럼 물이 고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금정산의 금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산의 이름이 탄생하였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하강암을 보고 있는 이 우한 하강암수에서 탄생한 금정산에 대해서 다시 더 한 번 더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정산은 이름은 금샘설화에서 나왔습니다. 금방만 보셨죠? 남아, 저기 금샘입니다. 금정산 산마루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빛이 금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색 안에 금색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놀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이름을 금색 우물이라고 금색 물고기가 나온 우물이라 해서 금정산이 되었으며 그 아래에 절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어자를 넣어서 범어사라는 절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정산에는 문이 남문, 북문, 동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남문 주변과 그리고 금정산성 안에 산성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보면은 옛날부터 취락, 집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죠. 금정산에서 금색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범천으로 내려와 돌았다 해서 이 논 곳에다가 절을 지는데 그 절 이름이 범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범어사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인지 기억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잖아요. 약 1400여 년 전에 창건된 오래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물제 434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범어사 입구에 들어가면 등나무가 이렇게 막 여러 개 많은 등나무가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군자입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정산에는 산성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산성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성으로서 사적제 2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이 금정산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둘러볼까요? 자, 이게 바로 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정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문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북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금정산성을 지키는 산마루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산성을 쭉 가면 있잖아요. 산성을 지키는 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군사들이 이렇게 적들이 오나 하나 내려다 보는 삼성 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정산 섭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범어사 정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범어사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매우 건축물이 자세히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지붕으로 다 보이겠죠. 그리고 금정산에는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소나무를 비롯해서 아까 이 나무 보셨죠, 여러분들? 사스레피 나무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생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가면서 식생을 구경하면서 금정산성을 저희들이 동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문, 북문으로 갈 수도 있고 북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산승자락을 둘러보고 범은사를 가서 여러분께서 범어사 정경을 보시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에게 금정산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이냐면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희귀한 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구상발리암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네, 마그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온 산들이 전부 다 마그마와 역사가 관련된 산이었죠. 금정산도 그렇고 구상발리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발리암의 위치는 부산 진구부터 출발해서 남부 수영구, 연제구, 항년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상발리암이 나타난 시기는 약 6천만 년 전인데 지하 깊숙한 속에 있던 마그마가 저기 하산이 폭발하면서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서서히 굳어져서 화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화석의 특징은 자, 이 바위 보이십니까? 이 바위가 구상발리암이 되겠습니다. 이 바위가 보시면은 여기 암석이 동그랗게 무늬가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란 무늬로 된 게 요 바위에 찍혀 있습니다. 이 동심원을 그리고 배열된 조직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발견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분포가 매우 적인 희귀한 부민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보고가 된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데 8개 나라에 14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꼭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술적 가치가 높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천년기념을 제26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발리암이 있는 산은 여기 항령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발리암이 있는 항령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항령산의 그럼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했더니 항령산에 옛날에 거칠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거칠산이 우리가 신라시대 때 이두라는 걸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아주 특수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두식 표현으로 거칠다가 거친 매를 썼다면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매의 이두식 표기를 한자로 표기하였더니 황령산이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명칭에 대한 이해를 되셨죠? 이 항령산에 구상발리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령산에는 우리의 조선시대 때 적이 침공을 하였거나 나라에 위기가 생겼거나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산의 가장 높은 최고 봉수, 봉우리에다가 불을 피우는 봉수대를 만들었거든요. 연기를 피웠었습니다. 이 봉수대, 세종 때 만들어진 봉수대가 항령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령산에서 내려다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강안리 해수욕장과 강안대교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안대교와 여기 주변에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9월 달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불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불꽃 축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부산 발리암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문화재 봉수대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해변 강안리도 소개하면서 그리고 불꽃 축제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우리가 다양한 암석들이 하모니라 그랬죠. 하모니 아시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부산의 역사책 백양산이 되겠습니다. 백양산은 사상구와 부산진구 북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백양산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금정산 자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양산도 그래서 금정산과 마찬가지로 하산활동으로 만들어져 쌓아진 하강암과 그리고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암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온 하강암까지 부산의 지질 변전사를 모두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백양산이라고 했고 백양산의 생성 시기는 약 8천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6천만 년에서 8천만 년 전에 우리 부산의 산이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백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기라 하면 누가 살았죠? 네, 맞습니다. 공룡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암무적 평탄한 지형이 윤기와 침강이 되었고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 부산의 지질명소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공룡이 한반도에 살았으며 그때 만들어진 지질지형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산지 지형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양산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모든 산에서 볼 수 있는 여기 선생님이겠죠. 탑처럼 쌓아오른 건 토르라고 말했습니다. 토르를 비롯하고 그리고 언덕이 뾰족 선 산등성이 보이시죠? 이런 산등성이 같은 것을 인셀베르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이 잘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진 돌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돌서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양산에는 나중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석회동굴이 어디 있나요? 물으면 어디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석회동굴은 거의 해안가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 지방에서 매우 드물게 석회동굴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백양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폭포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공룡 발자국도 발견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공룡 발자국은 여러분들께서 고성이라든지 이런 지역 해안가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때 육지 내륙의 산에서 발견된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한번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석회동굴이 되겠습니다. 이 석회동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백양산에 가셔서 직접 탐방을 하고 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바닷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육지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양산에는 편백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 편백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피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폐 있죠,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공기를 매우 맑게 해주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산소 공급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은 이렇게 백양산의 봉우리 중에서 애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거든요. 그 봉우리에서 철쭉이
완전히 하나는 듯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백양산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애진봉에 가서 철쭉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양산의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백양사의 이름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록에서 보면은 옛날에 이곳에 백양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산을 금룡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가 다시 백양산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은 옛날 사찰의 이름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산에는 많은 유적지도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국시대 때 지어졌던 동평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백양산은 근데 여러분들 당감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거기 체험활동 가셨죠? 그래서 여기 학생문화회관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문화회관 쪽이나 이렇게 올라가시면 거기에 서남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도 오래된 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쭉 군락지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애진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지금 선생님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이 전망대에서 전망대가 해발 한 600 얼마쯤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목조 계단인데 내려오면은 미륵 부처인데 부처님 선생님 바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보셔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근거물로 사진도 하나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부산의 매력적인 산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그 중에서 해안 지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선생님도 기대가 된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부산의 매력적인 자연환경, 그 중에서도 부산의 산지 지형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여러분들 한 번 더 선생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이 제공한 산지지형 사진보기 학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산지지형을 학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